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47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그 권혁철 목사님의 고센, 회복과 구별의 언약 여정이라는 제목의 요약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또 요셉이 기근을 헤쳐나가는 과정,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창세기 47장이 사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걸 보여줘서 흥미로운 부분이죠. 맞아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특히 그 언약 여정이라는 관점? 그렇죠. 이게 아브람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니까요. 이집트라는 어찌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도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낯선 땅 고센에서도 백성들이 번성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이야기.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47장. 이게 생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랑 또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것 사이에 어떤 긴장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 긴장감. 네, 특히 고센 땅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공간이 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첫 장면부터 한번 보죠. 이 야곱이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 와, 이거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랑 형제 5을 파라오 앞에 딱 세우잖아요.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그때 야곱의 대답이 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부분이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이게 그냥 아유 힘들었다 이런 푸념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고백이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아, 맞아요. 아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사람이 당대 최고 권력자를 축복한다. 이게 좀 놀랍죠. 그렇죠. 권혁철 목사님 분석에 따르면 이게 바로 세속 권력을 넘어서는 언약적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권위. 네, 이광 땅의 목동, 보잘것없는 노인일 수 있는데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 앞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이건 세상적인 지위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죠. 세상 눈으로는 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갖는 권위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조차 이걸 깎아내리지 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잘 지내세요 이런 인사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파라오와 그 나라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 그렇죠. 야곱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야곱을 통해 이방의 왕에게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 약속의 성취 맥락에서 봐야 하는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세상적인 지위랑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뭔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야 하는 순간, 그런 언약적 권위를 느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자, 이렇게 당당한 영적 권위를 보여준 야곱 가족. 이들이 이제 이집트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그 과정도 한번 보죠. 네, 파라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잠시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 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 자기소개가 아니라 이집트 사회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는 말이거든요. 정체성 규정? 목축하는 자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이집트는 농경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은 약간 변두리 직업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랬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나안에서부터 쭉 이어온 그들의 생활 방식이고 문화였죠. 요셉은 이걸 통해서 가족들이 이집트 주류 문화에 완전히 섞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의도적으로 좀 구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럼 거류자, 게르,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것도 그냥 사실 전달만은 아닌 거죠? 네, 절대 아니죠. 이 거류자라는 자기인식은 신앙 고백이랑 바로 연결돼요. 신앙 고백이요? 네, 우리는 이집트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아,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센 땅은 그냥 기근 피하는 생존 공간,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울타리 같은 거죠. 은혜 울타리? 네, 권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집트 문화와는 좀 구별된 환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해 준 거죠. 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구별됨을 지키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정체성. 이게 고센 정착의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의 삶도 녹록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기근이 이제 극심해지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완전히 생존 위기에 처하죠. 사람들이 처음엔 돈으로, 그 다음엔 가축으로, 나중에는 자기 땅이랑 몸까지 내놓으면서 식량을 구걸하는 상황. 정말 절박했겠네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죠. 이때 요셉의 역할이 정말 두드러지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냥 식량 나눠주는 것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구호물품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토지를 사실상 국유화하고 물론 제사장 땅은 빼고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잖아요. 씨앗 나눠주고 수확이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정책.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권력자의 냉혹한 통치술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권혁철 목사님 분석에 따르면 이걸 단순한 위기 대응이나 권력 강화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신학적 시스템 구축으로 봐야 한다고 하세요. 신학적 시스템 구축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조치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한 리더십의 발현이라는 거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그냥 다 뺏긴 게 아니라 파라오의 소장농이 돼서 경작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수확물의 80%는 그들이 갖도록 보장했다는 점이에요. 20%만 세금으로 내고요. 심지어 농사지을 씨앗까지 제공했죠. 아, 80% 소유 보장이랑 씨앗 개공. 확실히 그냥 구휼이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백성들의 생계를 확실히 보장해주고 또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 거죠. 시스템을 재건한 거네요. 백성들이 다시 생산 활동을 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신뢰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절명 속에서 살 길을 열어준 지도자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 같은 거군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토지 소유나 세금 징수 같은 거랑 개인의 자율성이나 생계 보장, 씨앗 제공, 80% 소유 같은 것 사이의 균형이에요. 균형점이요? 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살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과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현실 정치나 경제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아요. 와, 신앙적 지혜가 구체적인 사회 경제 정책으로 구현된 거네요.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국가 통제와 백성 자율성 사이의 그 균형점이 참 인상 깊어요.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건 당시 사회 구조를 인정한 현실적인 조치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현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동안 아버지 야곱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죠.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야곱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한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유언 말이죠. 네, 이 유언이 야곱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17년이나 살았잖아요. 꽤 안정되고 번영도 누렸을 텐데요. 그런데도 마지막 소원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류자로서의 정체성이랑 딱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인 거죠. 마지막 신앙 고백? 네. 그의 몸은 비록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삶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임시 피난처였지만 결코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죠. 아,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지만 그 모든 세월 동안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이 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여기 이집트의 풍요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신앙 유산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언약의 여정이라는 관점이 정말 일관되게 보이는군요. 결국 그의 시선은 항상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네요. 네. 자, 오늘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의 이야기를 권혁철 목사님의 통찰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창세기 47장은 낯선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가지 않고 어떻게 구별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부별된 정체성?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세상과 건설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죠. 요셉은 이집트 시스템 안에서 지혜롭게 활동해서 백성을 살렸고 야곱과 그 가족들은 고센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거류자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더 큰 약속,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뭐 세상을 등지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뭐랄까 준비되고 구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준비되고 구별된 자세, 권 목사님 요약처럼 어쩌면 우리가 처한 고센 같은 상황이 좀 어렵고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당신의 삶에서 고센은 어딘가요? 어쩌면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고 다른 가치관이 막 부딪히는 직장이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나의 고센은 어디일까?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도 당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 당신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시선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준비됨과 구별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당신의 현재 고센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